안녕하세요. 아딸피덕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간 일본 옥션에서 낙찰받은 많은 피규어 중에서 크레인을 통해서 뽑기 100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넣고 뽑기를 해서 뽑는, 이렇게 집게로 뽑는 피규어들 위주, 저희가 반프레스토 모델 급이라고 볼 수 있는 모델들을 모았던 것들을 한꺼번에 좀 오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에 있는 녀석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 에피소드에 얽혀진 다른 피규어들과의 좀 연계도 있고 해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요 단가들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 뭐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는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구할 수 있는 좀 저가 모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에피소드의 캐릭터에 대한 재현성이라든지 디테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또 별도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선은 여기 앞에 있는 이 피규어들의 박스를 언박싱해서 한번 피규어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박스를 오픈해 봤습니다. 네, 왼쪽부터 손오공의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엑세리아라는 모델로 이 피규어는 재밌는 게 이제 에네르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표현을 해주잖아요. 50이나 손오공이 쏘는 에네르기들을 실제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번에도 50이 천하제일 무도대에서 대마왕과 싸울 때 공중전 싸움에서 요 발에서 에너지를 쏴서 날아가는 느낌으로 만들었던 그 상황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하늘을 나는 기술들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했었는데, 이렇게 발에서 에너지를 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순간적으로 원동력 로켓처럼 추진력으로 날아갈 수 있게 했던 느낌으로 만들었던 그 작화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그 장면을 잘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디테일도 좋고 눈의 도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 표현, 뭐 심지어는 근육과 이런 것들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뭐 디테일하게 잔근육이나 이런 표현들은 제1복권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좀 디테일한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가 모델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약한데, 얼굴 부분이나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게 생각이 듭니다. 리페인팅을 했을 때는 상당히 고가로 만들어질 수 있을 듯한 조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요런 느낌. 이때가 이제 천하제일무도대 때 대마왕의 대마왕이 아들로서 피콜로를 낳았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당시에 피규어로 그 전에 나왔던 모델인데, 요때 그림체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썼던 그 펜이 얇은 펜이었어요. 그 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메크성 사가나 이런 데 갔을 때랑 투박한 펜이랑은 좀 다른, 펜 자체도 좀 디테일한 펜을 사용했던 때고, 그리고 이때 좀 뭐랄까요, 이들이 아직 나이 먹기 전의 모습을 잘 표현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손오공이나 피콜로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피콜로나 손오공이 아닌, 성장하기 전에 약간 성인 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엑스트리아 모델처럼 같은 천하제일 무도대의 시점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가 모델이지만 저는 이 모델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표정이나 이런 표현들이 너무 원작과 일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오공도 그 원작에 있는 그 표정대로 발차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오픈한 건 극장판, 인조인간이 나오는 극장판에서 손오반이 비스트화 됐던 느낌의 피규어고요. 요게 이제 제1복권에서도 출시가 됐던 버전입니다. 요거는 A상이고요. 라스트 원상이 이제 이 손이 모양이 요 반프랑 비슷하게, 크레인 모델과 비슷하게 이렇게 길을 모으는 두 손가락인데, 저는 그 라스트 원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머리 도색 부분에서는 여기에 이제 그 은광이 들어가 있고, A상에서는 은광은 없습니다. 물론
사이즈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제일복권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이 비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도색 같은 경우, 그리고 머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은색 표현이 너무 잘 돼 있고, 근육 표현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그라데이션이나, 그리고 아까 손오공도 마찬가지로 저가 모델 보니까 디테일한 어떤 표현들 부분에서는 약간 좀 밍숭맹숭,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표현 너무 잘해 주었고, 디테일한 표현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제일복권과의 사이즈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차이도 있지만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에서 출장 갔을 때 뽑고자 했던 두 개 모델인데, 결국은 뭐 돈을 투자는 많이 했지만 못 보았던 두 모델을 1옥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마인 부전에서 이제 손오공이 그 악마화된 마인 부를 쓰러뜨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악마화된 마인 부가 다시 환생한 우부라는 소년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외지에 아주 되게 먼 나라에서 이 소년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편 토리야마 키에라가 그리는 만화에서는 마지막 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옷은 SMSP에서 상당히 고가로 팔리는, 그렇게 넌저시 보고 있는 그 옷과 똑같은 옷이고요. 그 디테일 자체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도색 자체도 보시면 이 얼굴 표정들이 실제 원화와 너무 닮아 있고요. 우부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피부 색깔 표현이라든지, 특히나 이 표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손오공도 여유롭게 그 공격을 받아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두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딱 이렇게 배치를 하면 멋져 보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보통은 이게 두 개가 조합이 되면 이 발판을 하나로 엮어서 한 통합본을 만들어주는 걸 하나 넣어주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조금 그 부분이 배려가 약한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발판 자체를 크게 만들지 않아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게 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규어를 모으는 한 사람으로서 어쨌건 공간 차지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탠드 느낌, 제일복권이나 그리고 요즘 고가 모델에서 많이 차용하고 있는, 그리고 반프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스탠드 형태가 더 좋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 스탠드 타입으로도 가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이 밑에 사이즈를 좀 줄여줬으면 하는 소비자의 한 일성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자기만의 아크릴 발판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밑에 하중을 두는 자기만의 스탠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저도 중부품이 나오면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멍을 뚫어서 한번 껴본다든지 이런 방법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모델, 새로운 피규어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4개의 피규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피규어 소개만 했지 제 얘기를 많이 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 실제 소개하는 본편에서 저에 대한 얘기 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딸피덕의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